네, 안녕하십니까. 고성욱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과거라는 시간으로 추억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참 신기하게도 이 지상의 다른 어떤 동물도 갖지 못한 신비한 능력을 지녔는데, 지나간 시간의 추억은 그것이 어떤 고통스러웠던 일이었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었든지 간에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지닌 동물입니다. 저는 30년이 넘게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노릇을 하다가 어떻게 교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 제자들을 겪었는데, 오늘은 제가 겪었던 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만남, 그리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억 여행을 저하고 떠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5년 전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약간 20대 후반의 나이에 가르쳤던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연말에 이제 망년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선생님을 모시고 싶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니네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했더니, 선생님 저희도 40 다 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냐 하면서 내 기꺼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 자리에 동참하마. 그리고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한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 모였었습니다. 남자아이도 있었고 여자아이도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그날의 장면을 찍은 건 아닙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술자리가 이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저는 술을 잘 못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그래도 술을 주면은 소주 잔이라도 맥주를 받아서라도 한 잔씩은 다 돌아가면서 마셨습니다. 약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 맨 끝에 구석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쭉 우리 한국식의 큰 절을 저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절을 하더니 소주잔을 저한테 주면서 술 한 잔 저한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30년 동안 평교산 노릇을 했는데 한 해에 한 50명 정도의 아이를, 뭐 지금은 한 30명밖에 안 됩니다만 그 교직에 나온 처음에는 85명까지 가르쳤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인원이죠. 어쨌든 간에 그 50명 정도를 담임했다고 치면 1,500명 정도가 저를 거쳐간 직접 담임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1,500명 아이들을 일일이 다 기억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 못하는 분이 아마 더러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1,500명의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딱 와서 앉는데 그 아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본능적으로 공부를 잘하거나 지독하게 말썽을 부리거나 아니면은 아주 특별히 그냥 뭐 정말 외모가 그냥 눈부셨다거나 뭐 이런 아이들이라면 기억할 수 있겠죠. 인간은 누구나도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요. 제 앞에 앉으면서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래 안다. 대성이지. 그랬더니 선생님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기억하지. 네 이름뿐만 아니라 너의 캐릭터에 대해서 내가 생각나는 게 있다. 어떤 게 생각나시죠? 그래서 너 글을 굉장히 잘 썼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명색이 동화 작가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글쓰기 교육의 소중함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글쓰기 교육에 남보다는 아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아이가 제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글을 굉장히 잘 썼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제가 글을 잘 썼습니까? 저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제가 그 하고 있는 업종 계통에 잡지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 잡지에다가 가끔 글을 쓰기도 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어찌어찌 하다 보니 선생님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하면서 서울 시내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그 암 주술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술 한 잔 따라주더군요. 따라주면서 뭐 일상의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다가 내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선생님을
정말 참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6학년 1년 동안 선생님한테 그렇게 좋아하면서 선생님과의 시간을 즐겼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선생님한테 제가 1년 동안 뭘 배웠는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져본다면 저도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 1년 동안 저한테 뭘 가르쳐줬는지 머리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기분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조금 섭섭하게 들렸습니다. 자식 말을 하지 말던지 뭐 그렇게 좋아했단 말을 하지 말던지 좋아했는데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뭐 화를 벌컥 낼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어디 가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과거의 선생님을 추억하는 일이 있을 때 이상하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생님이 바로 고성욱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잊을 수 없는 한순간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하곤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기서 시간을 뻥 띄워서 30년 전으로 약간 20대 후반의 나이로 시간을 돌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대 때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매해 그 2월달 졸업을 앞둔 시간이 되면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서는 졸업을 앞두고 진로지도라는 걸 합니다. 진로지도라는 거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이 뭐 졸업을 앞두고 뭐 아마 중학교에서 3학년 때 진로지도를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3학년 때 그때 진로지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6시간의 강의를 한다고 치면 6시간을 모든 걸 열정을 다해가지고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인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특별히 제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아주 쏙쏙 약간 레토릭을 부탄다면 마치 물 먹은 소금처럼 제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빨려 들어간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뭐 어디에서든지 강의를 하신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제가 아이들 앞에서 수업을 하면서 진로지도를 하면서 했던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바로 이분이 쓰신 아주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정말 스테디셀러죠. 여러분들 아무도 그 책을 보신 분은 없을 텐데 그 책의 제목은 아마 지금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했던 책이었고 그 당시 그 시대에 세계경영이라는 걸 했던 아주 시대를 풍미했던 분이 썼던 스테디셀러였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진로지도를 하면서 뭔가 화두를 잡아야 될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제목을 칠판에다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제목을 딱 써놓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제가 오바를 하면서 과장법까지 동원하면서 아이들한테 참 신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메시지가 아이들 그 영혼 속에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 아이들 앞에서 제가 일기 검사를 하는데 저는 글쓰기 교육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기 때문에 일기를 비교적 굉장히 열심히 검사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초등학생들이 일기 검사하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일기 검사를 하지 말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강력하게 권고를 하긴 했지만 지금도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글쓰기 교육을 위해서 일기 교육을 하고 일기에다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에게 이제 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쓰게 하고 일기장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과 교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제가 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죠. 일기를 검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거기다가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시기도 합니다. 추억의 도장이죠. 이런 도장을 찍어주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기분이 좋은 나라는 선생님들이 참 잘해서 도장을 찍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주 기분 좋은 대답을 선생님을 유쾌하게 해주는 대답을 하는 날은 도장을 이렇게 빵빵빵빵빵 하고 여러 개를 찍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달아주기도 하죠. 그래. 나도 너무 동일한 느낌을 가졌을 때 선생님들이 그 메시지를 달아주시기도 하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일기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장만 빵 찍어주시는 선생님이 있는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긴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주 짧은 이야기를 나름대로 선생님은 조크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받아들이기엔 공포스러운 협박으로 느껴지는 그런 멘트를 써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에게 이런 멘트를 달아주면서 아이들과 이제 교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이 아이들을 제가 담임 맡았을 때 저희 학교에 한 60명 정도의 아이가 되는데 60명 정도 되는 아이의 일기장을 검사하면서 하루에 다 검사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5그룹으로 아이들, 그러니까 1분단부터 5분단까지 아이들 분단을 나눠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해서 하루에 한 12명 정도씩 아이들이 저한테 일기장을 갖다 내면 제가 검사해서 다음날 돌려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일기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라는 게 사실은 거기서 거긴데 그걸 맨날 쓰게 하면 아이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일기를 쓰겠는데 한 달은 월, 수, 금을 쓰게 하고 그 다음 달에는 화, 목, 토를 쓰게 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의 변화를 주어서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지정된 월, 화, 수, 목, 금 일기를 갖다 내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일기를 쓰게 하면 사람들이 일기를 자기가 써야 되는 날 아이들이 꼭 쓰는 건 아니죠. 검사를 하기 전날 이제 밀린 일기를 써서 내지 않습니까? 방학이 되면 한 달치 일기를 다 쓰기도 하고 뭐 날씨 검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쓰기도 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비교육적이고 아이들에게 그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자기가 내는 날은 있다 하더라도 일기를 쓰는 날, 그러니까 월수금이 일기를 쓰는 날이었으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서 숙제 검사를 할 때 일기를 제출하지 않는 아이도 숙제 검사와 함께 그 전날 일기를 썼다는 걸 저렇게 보여주고 가게 했습니다. 반드시 보여줘야만 통과를 했죠. 그 다음날 이제 그 일이 있었던 날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일기 검사를 하는데 그 아이가 제게 와서 숙제 검사하고 일기장 그랬더니 일기장 이렇게 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 이래? 다시 펴봐. 알았어, 선생님 이러면서 다시 피라고 그랬지. 아, 선생님 썼는데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일기를 쓸 때 아이들에게 그 많은 글짓기를 연구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긴 글을 쓰는 사람하고 짧은 글을 쓰는 사람은 누가 더 좋은 글을 쓴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긴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못 쓰는 아이들은 뭐 어제와 똑같다든지 뭐 오늘 축구했다, 뭐 내일도 축구할 것이다, 뭐 이런 것만 쓰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쓰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긴 글을 쓴다는 건 머릿속에서 아무래도 그 자기가 쓸 거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길을 어느 정도 쓰게 하기 위해서 일기장에 반 정도 이상을 쓰지 않으면 저한테 알바를 하는데 주어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양을 어느 정도 통제를 했습니다. 6학년 시기가 되는 아이들니까 진짜 그게 가능했죠. 해나가는데 왜 안 했는 거야? 하고 나서 하는데 얘가 보여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로 와. 아, 선생님 하면서 그런데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일기장을 제가 펼쳐봤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봤더니 일기장에 딱 한 줄을 쓴 거였습니다. 반 이상 쓰지 않으면 저한테 이제 뭐 머리통을 한 대 만든다든지. 그 시절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요즘 못 달랐으니까. 그런다든지 하는데 얘는 한 줄만 딱 써놓은 거였습니다. 자식 봐라 이거 그러면서 딱 봤는데 일기장에 이렇게 써있더군요. 지면은 넓고 쓸 말은 없다. 쓰여있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앞에 와서 술잔을 들면서 저는 그때 선생님을 생각하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단 한 번도 이거를 제가 생각해 본 일이 없었는데 거의 30년인데 딱 이게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펄쩍 제 영혼의 어느 깊은 뇌리에 저장되어 있던 이 장기 기억이 펀쩍 살아나면서 딱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면은 넓고 쓸 말은 없다. 제가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그 냉정한 40대 초반의 외과 의사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눈물이 갑자기 이렇게 막 그렁그렁 눈에 고이기 시작하더니 저한테 그
그 당시 상황 그대로입니다. 제가 연기를 좀 보태서는 선생님 그거 기억하세요?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기억하지.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기억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머리통 낼 때 맞았어? 아니면은 뭐 엉덩이를 얻어 맞았어? 그래서 아니요 선생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딱 쥐어잡고 일로 와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민망한 상황이 나올 것 같아가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랬더니 머리통을 딱 잡고 끌고 제가 얼굴 옆에다 이렇게 대더니 자기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배성이 멋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지면은 넓고 쓸말은 없다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그때 선생님께서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단 한 번도 나를 절대로 야단치실 거라는 생각이 보통 짧게 써가면 저한테 혼이 났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말이 자기는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아서 아마 그때 그런 표현을 허락해 주신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떤 글을 쓸 수 있다면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말을 제게 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은혜로운 느낌으로 그 아이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끝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 역시 선생님 노릇을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노릇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들은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서 무엇인가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은혜로운 축복의 메시지로 들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경망스러운 언어로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린 영혼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말 하나에 그날의 그 순간의 그 체험을 통해서 나는 사실은 굉장히 그때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이를 그렇게 그 평생의 감동을 남게 하고 그 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그렇게 한다는 걸 느끼면서 만남이라는 것, 그 속에서 서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동적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 남은 생에 이제 한 3, 4년 더 교직에 제가 있게 됩니다만 다른 이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말과 따뜻한 그 영혼이 담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저의 일화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